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추워져서 날씨 이야기 좀 하고 건강 어떠신가 안부 물었거든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엄마 아빠는 좀 건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녀들의 어떤 이런 좀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황이든지 상태든지를 좀 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받아주기 위한 건강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잘 하시고요. 꼭 엄마 아빠 먼저 보약이나 영양제 챙겨 드시고 자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초등학생 자녀들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자녀 학습 코치로서의 부모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코치라는 단어, 뭐 코치 이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부모로서는 어떻게 이제 좀 코치를 하면 더 좋을까? 특히 이제 초등학생 시기, 초등학생 자녀들 시기에는 좀 뭐 저학년하고 고학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학년은 좀 더 길게 보시고 오늘 좀 이야기하는 거를 좀 자녀의 삶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학년, 6학년, 고학년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이제 자녀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될 시기잖아요. 그리고 요즘 자유학년제 뭐 진로 관련된 것도 빨리 정해야 된다. 뭐 이제 영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오늘 초등학생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중1부터 적용된다고 영덕 최영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준비들을 좀 이제 더 이제 실제적인 현실적인 준비들을 해가야 될 시기인데 그래 좀 더 멀리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뭐 3, 4학년 때까지 좀 멀리 내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오늘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성취라는 것과 성공적인 삶, 자녀가 학업 성취를 이루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학업 성취라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바로 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학 입시가 가장 크잖아요. 일단은 대학 입시 거의 20살까지 한 10여 년 동안 대학 입시라는 걸 이제 목표로 두고 많이들 이제 열심히 부모 역할도 하시고 자녀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 이후에 성공적인 삶이라는 부분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아무리 학업 성취를 잘 이루었더라도 삶을 성공적으로 산다, 살지 못한다는 그건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라는 건 아이가 성적 잘 나오고 뭐 공부 잘하면 분명히 이제 가게 뭐 이렇게 좋은 학교 뭐 상위권 대학에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공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연대의대생 하나가 몰카 찍어서 징역형 확정이 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성범죄 의대생이 잇따라 나온다는 키워드도 그렇고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를 충분히 이룬 아이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거의 뭐 상위 0. 몇 프로의 학생들이잖아요. 이과에서는 거의 탑들인데 학업 성취로는 이렇게들 이런 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들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관련돼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게 자꾸 발생이 될까? 어, 학업 성취는 충분히 이루었는데 왜 자기 삶의 어떤 이런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끈기를 발휘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절하는 이렇게 힘을 많이 키우고 잘 해냈는데 왜 이런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마음, 심리에 관련된 아니면 정서에 관련된 어떤 이런 충동성은 조절하는 거 왜 발달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성적인 부분이 특수한 학업적인 거에서는 충분히 잘 발달돼서 성과를 냈는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아서 한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를 꼭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생 시기에는 꼭 이제 자녀의 적응과 부정에 관련된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나 학습에 적응을 해야 그다음 뭐 학업 성취도 뭔가 성공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적응하지 못하는 거.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지금 충분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면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도와주시고 그다음 이제 학습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고등학교 시기를 바라볼 때도 그게 더 바람직한 개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적응의 과제는 일단 아이들의 학업 성취 부분이고요. 학교.
지역마다 학교가 있을 학교 분위기도 다를 거고 학업 성취도도 좀 달라요. 지역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 사시는 지역에서 학업 성취에서 아이가 충분히 성취를 내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경험할 뭐 전국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전국적인 어떤 국어를 바라보시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보셔야겠지만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일단 그 아이가 있는 지역에 그 아이가 있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포자 이야기나 수포자 통계를 보면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4학년 때쯤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잘 넘어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가장 또 어려운 게 또래 관계이고 이 또래 관계, 대인 관계는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 인성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또래 관계는 최영도 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이제 고등학교 때 팀 과제나 어떤 수행 관련된 거 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 때 이 또래 관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꼭 체크하셔서 만약에 아이가 취약하다면 왜 취약한지를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진학은 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갈 때 뭐 중학교 이제 어머님들도 생각하신 중학교 이제 국제중이나 어떤 학교들을 진학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뭔가 목표를 세우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 적응을 하고 아이가 그런 학습, 그런 목표에 진학 목표에 일단 적응하고 아이가 충분히 한 뒤에 한다라면 어머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잘 좀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가고 혹시 중학교 입학에서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좌절스럽게 가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학습 균형을 이야기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설명에도 학습 균형 설명회이고 학습균형 관련돼서 이제 마음의 힘이나 이런 인성적인 부분은 초등학교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결국 진학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최영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설명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일단 초등학교 대상 부모님들은 진학 진로도 크게 보시면서 영득 선생님이 최영도 원장님이 주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결국 이 마음의 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두시고 아이들이 실제 이 인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습에 필요한 인성, 진로에 필요한 인성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발달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은 뒤처지면 되지는 않아요. 학습 경험이 아이들의 성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 성취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 과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학업 성취라는 게 성격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시기에.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있는 지역에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전국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지금 사는 지역 그 학교에서 아이가 충분히 즐겁게 학업 성취 내면서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시라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좀 긴 아이의 자녀의 좀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시기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이제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도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도전하시고 실패하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할 때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했는데 도전 앞에 아니면 실패를 하고 나서 좌절하고 너무 절망해 버렸는지. 우리 아이들은 이왕이면은 좀 더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실패를 다시 학습으로 가져와서 경험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 크면 좋겠죠. 그게 초등학교 때 발달 과제, 인성,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속 경험할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에서는 계속 실패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교 1등 아니고 상위권 대학 진학 못하면 얘들은 계속 실패감을 경험을 하고 실제로 이런 실패감이 이후의 성인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과 실패는 아이들 삶에 계속 있을 텐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맞닥뜨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하게 하실지
그리고 이거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할게요. 상위 1, 2% 이제 대학을 바라보시고 많이들 이제 보시고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이제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 입시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이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하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자극을 줄까예요. 초등학교 시기는 이거에 좀 많이 초점을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실제로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긴 해요. 최영도 원장님 만나는 이제 국제중이든 뭐 영재학교 관련 아이들은 진짜 초등학교 뭐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잘 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뭐 의치안을 관련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든지 부모님하고 이야기돼서 그런 배경에 있고 실제 지능도 충분히 따라주기도 하고 성격 자체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순종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목표도 성취지향 교육 한 애들은 목표를 잡고 가겠지요. 그러나 보시면 0.7%라는 퍼센트지도 안 될 거예요. 의치하는 일대 실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목표를 잡고 가면은 나중에 전략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현역에 못 가면 재수까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선수 잡으면 돼요. 진짜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면.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 학습에 상당히 몰입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타고난 이 에너지 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학습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도 끝까지 에너지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중학교 때 확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학습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자녀를 봤을 때 실제 이 아이들의 이 에너지, 학습에 있어서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파악하시면서 아이들을 푸시하셔야 되는데 가장 안전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인 아이의 학습 능력은 키워주시고 중학교 때부터는 좀 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뭔가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요즘 최영도 원장님도 계속 강조하는 진로가 이제 정해져야 되니까 진로 목표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정하고 학습을 좀 밀어붙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시기가 중고등학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이의 이제 성향이나 좀 보시고 좀 아이에 맞게끔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저희들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만 아실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성향, 성격, 뭐 끈기, 학습에 중요한 학습 집중력, 주의 산만한지 안 한지는 부모님만 관찰이 가능하신 겁니다. 일상에서.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관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데이터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시면서 좀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요즘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도 계속 그랬었는데 한국 사회에 계속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지금 자녀들이 초등학교라도 10년 후면 취업 시장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나빠진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 진출할 때 직업을 가지고 나갈 때 요즘도 계속 이 니트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2003년도 20년도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니트족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도 의지가 없는 아이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뭔가 학습을 열심히 평생 이렇게 그냥 입시까지 해오고 뭔가 대학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면 성인인 자녀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라면 부모 자녀 갈등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많이 좀 주의를 두시고 초등 시절에는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심리적인 거, 그다음 건강, 특히 체력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체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고3 시기에 많이 무너지는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체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체력하고 심리하고는 같이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딸들도 꼭 이렇게 뭔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니트족이 좀 말이 니트족이죠. 이게 좀만 가면 운동형 외톨이가 되고요. 일본에서 말했던 히키코모리예요. 히키코모리 문제는 진학 실패나
직장 생활 실패, 취업 실패, 아니면 실제로 뭔가 같더라도 대인관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시기에 충분히 발달시켜야 되는 인성 영역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인 거예요. 또래관계 능력.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당 사교육비가 아무리 못해도 중위권이 38만 원 정도래요. 한국 사회가 전체 평균 이 정도니까.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차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비를 투자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학 입시라는 거를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발달시켜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교육비를 쓰는데 이왕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내면 좋겠잖아요. 이왕 쓰는 돈. 물론 많이 차이는 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러나 일반고 가고 정사고 가고 이 차이가 뭐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